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떨어질 때 사라. 이제는 아니다. 아파트는 사망 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가 사망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목격이 되는데, 기획적으로 앞으로 종종 아파트 사망하는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서 이야기해 드릴 텐데, 오늘은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충격이 좀 큰데 그 충격의 주요 원인은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적 긴축한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 전에 비해서 일단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제일 왼쪽에 물통이 적정한 크기로 식물에게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지금 식물이 고사되지 않기 위해서 물통 사이즈도 키우고 밸브도 여러 채 끼고, 자, 그래서 물을 콸콸콸콸 쏟아부어서 식물을 일단 살렸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물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되니까 이제 식물이 물에 빠져서 죽을 상황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자, 그래서 물통을 줄이거나 밸브를 잠그거나 해야 되는데, 물통을 줄이면은 불가능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돈이 이미 뿌려진 돈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회수를 하면은 완전 난리가 나기 때문에, 자, 물통을 줄일 수는 없고 지금 밸브를 계속 잠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지금 밸브를 몇 프로까지 잠궈야 될지 지금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자, 그래서 장기간 고금리는 유지될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보입니다. 다들 지금 아시죠? 지금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자, 그 내용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사람들 아파트 떨어질 때 사라, 이런 말 아직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1번 금리 상승 중인데, 자, 요 부분에 대한 시각이 상당 부분 반영된 의견이죠. 아파트 떨어질 때 사라, 이것은 금리 상승 중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시각이 들어간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통이 커졌으나 지금 장기로 봤을 때는 저성장 시대죠. 자, 그래서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꿀물이라서 밸브를 어느 정도 잠근 상태에서 가만히 두면은 그 흘러가는 물의 양이 줄어든다. 자동적으로 굳어서. 자, 그런 상태에서는 다시 밸브를 열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다시 내려가는 것이 금리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한마디로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겨울이다. 자, 그리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은 어차피 금리는 다시 내려간다. 자, 이런 논리입니다. 아파트 떨어질 때 사라, 이 이야기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구 감소죠. 인구 감소. 이것은 인구 감소가 좀 규모가 다르죠. 다른 나라하고는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합계 출산율 0.81, 이런 숫자는 없죠. 이것은 외계인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인구를 좀 보면은, 자, 지금 저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블럭을 쌓았는데, 자, 저기서 인구를 빼간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센터가 당연히 도심이죠, 도심. 센터를 서울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인구를 손상시키지 않고 블럭을 빼는 방법. 자, 1단계 이렇게 빼고, 2단계 이렇게 빼고. 자, 이 이후에는 답이 없죠. 자, 한 번 더 빼버리면 붕괴가 됩니다. 붕괴가. 나라가 붕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요렇게 전반적으로 축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그렇다고 뭐 제주도를 중국한테 주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뭐 독도를 일본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하겠죠. 최소한의 인원은 유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요런 모습이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예전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자, 요 부분은 보통 해외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뭐 일본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일본도 이러이러하다. 자, 도심은 어떻고 말들이 많은데, 자, 거기랑 우리랑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0.81이고 0.81이고 일본은 1.3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 나는 그 출산율이기 때문에, 자, 역사상 이러한 인구 급감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자, 거기서 어떤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구 감소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충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시화가 계속 이루어졌고 인구 증가가 계속 이루어졌고, 자, 요 두 개 때문에 굉장히 그 서민들,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이 아파트 자체가 고가 부동산으로 인식될 만큼 인구 구조에서 어떤 부동산이 특혜를 본 그런 점이 있는데, 국토도 좋고 인구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자, 요걸로 우리 아파트가 먹고 살았는데, 원래는 아파트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곳이죠. 자, 그런데 그 아파트가 고급화된 이유는 인구가 증가해서인데, 자, 메인 팩터가 없어져 버렸다.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을 한다. 자, 이러면은 공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2번 아프다 인구.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그 아파트 상승 그래프하고 반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2021년에 0.81이고 올해는 아마 조금 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죠.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정말 아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0.81 출산율 전례가 없고, 대한민국 땅 지분 그 10평대의 그 아파트 고가 행진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인구 증가 플러스 도시화인데, 자, 이 공식이 깨져버리죠. 그러면 이 아파트, 서민들 사는 아파트가 무슨 힘을 받겠습니까? 서울 인구 감소 되었어도 아파트는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최근까지는 서울 인구 감소는 했지만, 자, 결국에는 그 배후가 되는 순망치한이라고 그러죠. 서울, 인천, 경기 요 합한 인구는 계속 증가를 했죠. 그 힘으로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아파트가 계속 상승했던 것인데, 2021년부터는 자, 요 그 증가 추세가 거의 없죠. 이제 작년에는 서울, 인천, 경기 합한 인구가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심각해질 것 같은데, 자, 요것은 단순히 그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가 테스트 베드 시장 정도는 되는데, 자, 그 인구 규모가 더 줄여버리면 테스트 베드가 안 되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한 시험 무대로서의 그 시장이 형성이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점 자체가 우리나라 산업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중으로 안 좋은 일이다. 정말 아픈 일입니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GDP에도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아픈 거죠. 정말 아픈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3번 아파트는 이런 것이다. 이 제목 하나하나가 다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자, 아파트는 공유지분 땅이죠.
동업은 잘 나갈 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인구가 줄고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이 공유지분 땅 들고 있는 사람들은 싸우겠죠. 아파트가 좀 깝깝해집니다. 경제는 독일로 가는데 주거 문화는 아프리카. 자, 우리나라 이야기죠. 아파트는 독일보다는 아프리카에 가깝습니다. 자, 요런 그 주거 문화 위태위태하죠. 인구 때문에. 자, 그리고 개인 자산 비중이 80%가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체감은 120%, 130% 됩니다. 아파트를 들고 있는데 호가가 20억입니다. 자, 그런데 부채가 10억입니다. 자산의 200%가 부동산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심합니다. 자산의 편중이 너무 심하고, 자, 그 이야기는 정상화되면은, 자, 거기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죠. 아주 불안불안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는 반은 돈이죠. 아파트는 화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는 것인데, 지금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많이 찍어내고 있지요. 자, 거기에다가 예전처럼 공짜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자, 결국에는 재건축 추진하다가 리모델링 추진 플랜카드 붙이고, 자, 그러다가 페인트 칠하고 말죠. 재건축 공짜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죠. 깝깝합니다. 건물 수명은 또 최대 50년인데 우리나라 아파트 나이 먹어도 감가상각 반영을 안 하죠. 자, 어느 순간 이거 한꺼번에 반영을 하게 되면은 그때가 폭락의 순간이 옵니다. 위험하죠. 거기에다가 아파트는 콘크리트 건물인데 기본적으로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나무로 목조주택 짓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건물 너무 좋아합니다. 자, 요거 알게 되면은 인기가 또 한 폭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소득 수준 대비 높은 가격, PIR, 서울은 한참 갈 때는 PIR이 26까지도 갔었죠. 자, 문제가 심각하죠. 국토부 장관까지 언급한 PIR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로 주기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아직도 환상에 빠져 있는데 한계점은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이제 더 안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유일한 재테크였기 때문에 정치는 표고, 자, 그래서 거기서 싸바싸바 많이 해왔는데, 자, 이제는 한계입니다. 한계점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찍어서 대량으로 저렴하게 찍어서 지금까지 고가에 팔아왔죠. 자, 요거 짜웅입니다. 알고 보면 어떤 토건 세력과 정치 이런 짜웅도 있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파트 얼마나 팔기 좋은 상품입니까? 한꺼번에 2,000개, 3,000개 찍어가지고 고가에 팔 수가 있으니까 정말 그 업계에서 좋아할 만한 상품이죠. 자, 비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이런 수십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는 앞으로는 그 떨어질 때 사라. 자, 그거 옛날 말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것은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예전에야 앞으로 향후에 인구가 감소가 시작될 것이다. 자, 이러한 논리였지만 지금은 이제 다르죠. 지금 벌써 이 순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언급한 내용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아파트는 정말 조심조심해서 사야 된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임대 수익률 계산해서 최소 4%는 나오는 물건을 사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